대표님, 음, 오늘 미국 증시 보니까 오라클 때문에 다 빠졌더라고요. 혹시 이거 좀 설명 해주세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만 하락이? 제가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대표님, 음, 오늘 미국 증시 보니까 오라클 때문에 다 빠졌더라고요. 혹시 이거 좀 설명 해주세요. 며칠 전 오라클 실적 발표 때부터 시작해서 또 어저께 또 사고 한 번 더 쳐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AI 관련주들이 이제 때려맞고 있는 상황이라 네. 시장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면서 조정장의 빌미가 됐다. 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나온 이슈는 그 오라클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해도 AI에 투자를 한다 또는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할 때 네. 자기네 돈으로 커버가 가능해. 그리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네 회사채 발행해 가지고 또 돈을 끌어올 수가 있잖아. 네. 왜냐면 회사채 발행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채 발행하면 사람들이 안 사주겠어? 무조건 샀죠. 사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돈 하는데 이제 오라클 같은 사이즈는 자기 돈으로 그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오라클은 보통 이제 캐피탈들을 끼고 한마디로 대출을 받아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대출 받아서 데이터 센터 만들면 데이터 센터 소유권은 그래 금융권 네가 가져가. 은행이 가져가. 우리가 그거 임대하는 방식으로 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AI 그 챗GPT 오픈 AI에 수주를 받아서 데이터 센터 수주를 받아서 그것도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동안에 끌어다 쓴 돈이 이제 1,000억 불이라 그래. 우리 돈으로 한 130조 정도 되는 거잖아. 130조를 줬다고요? 130조 정도가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우려감이 생기는 거지. 야, 이 돈 이거 얘네 갚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러다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또 AI 거품 이야기 막 나오고 하면서 보글보글 하더니 이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CDS 프리미엄이 막 치솟기 시작하는 거야. 2008년도 금융위기 때만큼 그 이후에 최대치로 CDS 프리미엄이 치솟았거든.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뭔지 알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 CDS라는 게 이제 그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한마디로 이제 신용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가 부도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계속 붙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종의 보험 같은 걸 가입하는 거야. 이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보험을 가입해두면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채권이 있는데 그걸 보험사에서 대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 보험을 가입할 때 이 회사의 부도 위험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CDS 프리미엄이 낮은 가격에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비싼 가격에 가입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비싸다는 거죠? 그렇지. 프리미엄이 치솟았다는 이야기는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한마디로 따지면 추후에 나중에 오라클이 부도날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잖아.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저께 그 캐피탈 회사 중에 블루아울이라는 캐피탈 회사가 네.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이제 100억 불 정도, 13조 정도 대주기로 했는데 그 블루아울이 이탈을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어. 아, 그러니까 돈 못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 장 출발하고 나서 그 오라클에서 나온 그 해명 글이 있었거든. 그 오라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블루아울이 이탈한 게 아니고 블루아울보다 더 좋은 조건에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겨서 우리가 블루아울을 이제 선택을 안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긴 했어.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진실 게임은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안 그래도 AI 버블론에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라클 사태가 분명히 이제 심리적으로 사람들 심리적으로 뭔가 공포감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반도체 섹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만 하락을 한 전체적으로 거예요? AI 관련된 섹터들은 다 하락했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엮인 원전이나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네.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던 뭐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조정의 빌미가 됐고, 엔비디아는 이미 그 전에 조정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될 자리인데 거기서 밑으로 꺾였고, 그게 이제 바로 어저께 밤에 미국장에서 나온 현상이었다라는 건데, 자 이제 그러면은 너가 여기서 질문 들어와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그럼 AI는 지금 버려야 되냐 아니면 AI 거품이 맞냐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다 답변을 해보면 근데 사실 그 오라클 이슈가 지금 시장에는 전체적인 우려감으로 번진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번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구글 제미나이한테 밀린다 뭐 이런 소리 나오면서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오라클이 이런 식으로 만약 투자가 늦춰진다 그러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입된 돈이 있잖아. 네. 이게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잖아. 이제까지 투자한 돈은 그럼 다 공중에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네. 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게 좋든 싫든 이제 와서 후회를 하든 뭘 하든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조건 고를 해야 돼. 그럼 오픈 AI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오라클 무너지면 우리 그냥 여기서 기부업 할게요 하고 포기를 할까? 아니죠. 그렇지 않겠지. 그러면 누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아가겠지.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오픈 AI에도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제미나이한테 완전히 시장에 점유율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AI가 국가 간 경쟁도 있어. 중국에서도 AI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퀄리티가 올라왔잖아. 네네.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중국 AI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가적인 문제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3파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나 메타도 AI를 하고 있는데 이미 좀 뒤쳐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쓸만하다 싶은 거는 오픈 AI, 챗 GPT, 그 다음에 제미나이, 그리고 테슬라에서 만든 그록, 난 그것도 쓸만한 것 같아. 그 XAI. 그러니까 얘네들 3파전으로 이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시장을 먹을 수 있는데 포기할 기업이 누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막말로 그 캐피탈 회사가 오라클이니까, 오라클이 이미 기존의 부채가 많고 최근에 CDS 프리미엄이 치솟으니까 왠지 돈 빌려줬다가 회수 못할 것 같은 우려감이 있잖아. 근데 만에 하나 구글이 블루아울한테 가서 야, 너 우리한테 대출 좀 해줘, 우리가 데이터 센터 칠게 하면 블루아울은 거기서도 노라고 얘기할까? 한다고 하죠. 한다고 할 것 같아. 결국엔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오라클 하나만 도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의 모든 기업들에 지금 당장은 심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작다 싶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탈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이 더 이상 투자를 못하고 기부업 하는 순간이 내가 봤을 때 AI 랠리의 끝이다 라고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 기업들이 이 오라클 이슈로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용을 해야 된다. 반대로 기회로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봐봐, 오늘 오라클이 급락하고 미국장이 마감했는데 그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를 했어.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8% 급등을 했단 말이야. 그럼 오늘 시장에서 뭐 다른 놈들은 모르겠어. 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잖아. 일단 급등 출발을 할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1분기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2분기 때는 더 좋을 거다라고 코멘트를 했단 말이지. 네.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1월 초에 실적 발표를 할 거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실적 발표하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12월 말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시장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내년에는 내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쭉 끌고 가야 된다. 근데 그중에서 난 삼성전자가 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잡고 계속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게, 내년에 실적이 대한민국이 내년 영업이익이 440조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이 합쳐서 200조라 그래. 내년에 나올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역대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들 주가가 오히려 이번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좀 밀려주면 땡큐 매수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주가를 보잖아. 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이미 생각보다.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내년은 1년 내내 삼성전자는 하나 정도는 꼭 끌고 가봐야 된다.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고 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